안녕하세요. 11월 전국연합 고2 국어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쪼쌤입니다. 오답률부터 볼게요. EBS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같이 보면 12, 14, 15번 문법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도 좀 어렵게 느껴졌나요? 시제와 동작상 중세국어 자료와 비교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피동사동 표현, 암긴 문장, 아는 문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법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께 볼 지문은 22번, 24번 그 범죄인 인도 제도와 관련된 지문이었죠. 그리고 43, 44 마지막 지문에 이제 고전 시가 두 편이 나왔었죠. 하나는 익숙한 송민곡, 그리고 하나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많이 낯설은 작품이었죠. 목동문답가라는 작품이 연계되어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두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비문학, 범죄인 인도제도와 관련된 지문을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송민곡, 목동문답가 연계 지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볼게요. 지문은 총 8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 지문이었고요. 문항수는 6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처벌이 힘들다. 이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를 발전시켰다. 범죄인 인도제도가 발전하게 된 배경이 제시되어 있죠. 범죄인 인도제도는 블라블라블라 하는 제도이다 했으니까 그죠? 범죄인 인도제도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할게요. 범죄인 인도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했고, 그리고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조약을 맺으면 두 국가 사이의 그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계속 보면요.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해.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는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 최근에 그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그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이 범죄인 인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끼리는 그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죠. 자, 세 번째 갈게요.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다. 이것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죠. 범죄 형기가 1년 이상,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부합하면 여기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 문제에서도 묻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아까 여기까지 했거든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이 되면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하긴 해야 돼요. 그죠? 응하고 나서 실제로 인도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범죄인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해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응하고 나서 인도할지 결정한다고 했죠.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 자, 그래서 5번째 단락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해서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그다음 세 번째 또한 했으니까 맞아요.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된다. 정치범이라 안 했으니까 정치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면요.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정의가 포함되지 않는구나.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된다. 대부분 정치범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인데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형사범죄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범죄로 판단한다. 보기에 나를 읽어본 학생들은 이 부분 적용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가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그치? 그러면 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다라는 것이죠. A국의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려다가 발각됐어요. 그치?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것은 맞아요. 형사범죄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뒤에 비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치범죄의 성격과 그 다음에 형사범죄의 성격을 모두 검토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성격이 우월하면 정치범죄로 판단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 없어. 그죠? 인정될 수 없는 사례. 예를 들어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대. 그죠? 이를 가해 조항이라고 한대. 그리고 무고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를 했네. 이럴 경우에도 맞아요.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 거절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도 거절 사유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그지?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대.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그렇구나. 이거 여기에 해당하죠. 자국민 범죄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도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 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죠? 범죄인이 자국인이라고 해서 그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국이 사건을 그 기소 당국에 회부해야 한다. 넘겨야 한다는 것을 넣기도 한다. 또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 범죄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어요. 같은 이유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많다라고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24번 문제에서도
연결해서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면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다만 인도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또한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24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같이 문제를 볼게요. 20번. 윗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의 개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절 사유로는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 있었죠. 규정하는 기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맞아요,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범죄인의 신병은 언제 인도되나? 그죠? 언제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21번입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대에 들어서 발전한 국제법상의 제도이다 나와 있었죠. 2번.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3번. 해외에 있는 범죄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범세계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다.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XX. 그 다음 5번.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죠? 국가 간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 필요하다. 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면 보기에 가와 나는 서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A와 B국의 가상 사례이다. 자, 가를 보면요. 제3국민인 X는 그랬어요. 그지? 예. A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렀어. 외국인이란 얘기야.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B국으로 도망갔어. 그럼 B국에 X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 비국 법원은 X의 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대. 그래서 사건을 검토하여 X의 인도를 허가했지. 그 내용이고요. 단, X는 A와 B국 중 어느 나라와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국민이다. 하지만 X는 맞아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X는 인도가 허가됐기 때문에 A국에 가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가 그랬습니다. A국 국민이니까 이것은 내국인 자국민입니다.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정치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범죄고요. A국의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려다가 일반 형사범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A국은 B국에 Y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인도 대상 범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어.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네. 그지? 우리가 지문에서 보았듯이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서 인도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 두 사례를 정리해보면 둘 다, 그죠? A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했네요. B국으로 도피했죠. 본다면 X는 그지 외국인이에요. 제3국의 국민이고요. Y는 그죠 내국인이에요. 내국인. A국의 국민입니다. 자, X는 경제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Y는 정치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청구국인 B국은 X는 인도를 허가했고요. 그 다음에 Y는 인도를 불허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2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였죠. A와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B국 법원이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피청구국인 B국의 입장에서는 X와 Y가 둘 다 자국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Y는 정치범이었죠.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죠? Y는 정치범에 해당하고 있었죠. 4번 X는 Y와 달리 B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B국은 X, 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그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자, 5번.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그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B국은 X와 Y의 처벌을 위해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아니죠.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23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23번은 정답만 볼게요. 자, 정답은 2번이었죠. 미국 법원은 Y 행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그지? 이거 아까 봤죠?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맞아. 정치범으로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인도를 불허하고 있었지. 맞죠. 자, 24번입니다. 보기는 학습 자료로 만든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일부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4조의 내용 볼게요.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자국민 불인도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자국민인 범죄인의 인도를 국적만을 이유로 거절할 때에는 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죠?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이런 조항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적만 있다고 해서 그죠? 범죄인이 형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제5조의 내용입니다. 인도 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에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때는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청구국이 사형 선고를 하지 않겠다 라거나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 라고 보증하는 경우 그러면 청구국이 보증하는 것이죠. 이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청구국이 그지? 이런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제6조입니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피청구국에 의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인도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 다음에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그지? 청구국에서 처벌받을 수 없다. 범죄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것을 맞아요.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제5조에는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군. 아니죠. 청구국이 그지 사형 선고하지 않겠다.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하는 경우. 그지? 그러니까 피청구국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국이 보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25번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오늘 비문학 지문 어땠나요? 보기의 내용도 좀 길게 나오고 해서 여러분이 내용 연결해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꼭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지문, 송민곡, 그 다음에 목동 문답과 연계해서 출제된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짠!